들으며 줄거리로 이해하는 7분 국어 산문 벼락치기. 심의. 대관제 목유록. 7분 국어 작품 이해하기. 대관제 목유록은 조선 중종 때 심의가 지은 한문소설로 대관제 기몽 또는 몽기라고도 불립니다. 장난삼아 지은 글인 희필적 성격이 강한 목유록으로 정치 현실에 대한 작가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가 심의가 주인공 시마무개, 즉 신무로 등장하며 꿈속 세계에 들어가 높은 벼슬에 올랐다가 탄핵을 받아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최치원, 이색, 김시습, 이규보 등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을 등장시켜 문인이 주도하는 왕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스러운 공간에서의 삶을 형상화하여 현실을 초월하려는 의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7분 국어 작품 줄거리. 대관제 목유록은 꿈속에서 문인들로 구성된 이상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현실 세계의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던 문인 신모가 꿈속 세계에 들어가 천자 최치원의 총애를 받고 금자 광록대부의 관직을 제수받습니다. 그는 박은으로부터 천상세계의 문물제도를 알게 되며 천자는 최치원, 수상은 을지문덕, 좌상과 우상은 이규보와 이재현,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자리들은 김극기, 이일로, 권근, 이승인, 유방선, 강희맹, 김종직, 정몽주 등이 맡고 있으며 이색은 글귀를 평가하는 자리인 대제학을 관리하였습니다. 신모는 규벽부를 관장하며 시문의 온당함을 논하였고 자신의 시론을 인정받게 됩니다. 한편 천자인 최치원은 문장을 좋아하여 비천을 막론하고 문장이 높은 사람을 등용합니다. 또한 관직에 있는 이의 문장이 벽에 맞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당나라 시를 좋아하여 신하의 글이 당나라 시의 경률에 맞지 않으면 벼슬을 강등시켰는데 어느 날 송나라 시를 좋아했으며 문천 군수로 있던 김시습이 이에 불만을 품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신모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대장군으로 출정하여 소형 비법, 즉 식구를 읽는 비법으로 김시습의 난을 격퇴하였으며 김시습은 사단, 즉 문인 사회의 노장이 왔다면서 싸우지 않고 항복합니다. 이렇듯 공을 세운 주인공은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뒤 당의 천자인 두보가 이백과 함께와 논의하면서 조선의 인재가 없음을 한탄합니다. 증골이었던 신모는 꿈속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나 천재로부터 낙향하라는 명과 함께 대관선생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이색이 주인공을 깨어 난촉항에 목욕을 시킨 뒤 금으로 만든 칼로 찌르는 바람에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꿈에서 깨어 보니 배가 북처럼 부풀어 있었고 등잔불이 깜박거렸으며 병든 아내가 옆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7분 국어 심화학습. 첫 번째, 목유록계 소설 그리고 몽자료 소설의 특징. 목유록계 소설과 몽자료 소설은 모두 꿈과 현실의 이중 구조, 즉 환몽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한편 목유록계 소설은 원생 목유록이나 대관제 목유록처럼 작품에 주로 목유록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반면에 몽자료의 소설은 구운몽 또는 옥무몽처럼 작품의 제목이 몽이라는 글자로 끝나도록 합니다. 또한 목유록계 소설은 서술자가 꿈속에 들어가 본인의 의식을 유지한 채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현실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꿈속 공간을 현실에 대한 작가의 불만을 해소하거나 대리만족을 얻는 공간으로 그려냅니다. 반면에 몽자료 소설은 주인공이 꿈속에서 다른 인물로 태어나 현실과 다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색다른 경험을 하지만 꿈 자체를 허망한 세계로 인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의 현실과 꿈속의 삶. 대관제 목유록의 작가인 시민은 현실에서 벼슬에 오르지 못하였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을 수 없었으므로 초야에 묻혀 지내며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꿈속 세계에서 신모는 높은 벼슬에 오르고 김시습의 반란을 제압하며 공로를 인정받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청렴하며 검소한 삶을 살아갑니다. 꿈에서 깨어난 뒤 현실에 돌아와서는 병든 아내와 살며 빈궁함과 영달을
팔자소관으로 여기고 꿈속 세계에서 겪은 일들을 괴이한 이야기라 생각하며 대관제에서 자신의 꿈속 경험을 글로 옮겨 적게 됩니다. 세 번째, 대관제 목유록의 꿈속 세계. 대관제 목유록의 꿈속 세계에서 천자는 최치원, 수상은 을지문덕, 좌상과 우상은 이규보와 이재현, 주요 관직은 이일로, 권근, 정몽주, 강희맹 등이 맡았으며 대제학은 이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작가가 각기 다른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의 문장 실력을 평가한 뒤에 자신의 기준에 따라 높고 낮은 관직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꿈속 세계에서 신모는 자신의 문장 실력을 인정받아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이는 현실에서 좌절된 정치의 기회를 꿈속 세계에서 보상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오신화를 지은 김시습은 꿈속 세계에서 반란군의 수괴로 등장합니다. 또한 김시습이 신모의 문장력에 패배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이는 작가 심의가 김시습의 문장 실력이나 인품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작가가 상상한 꿈속 세계가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면 심의는 결국 문장 실력, 즉 시문으로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지 못하는 당대의 현실의 모순을 에둘러 드러내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관제 목유록의 평가. 작품의 서술자는 꿈속에서나 꿈을 깬 뒤 모두 이른 층 자기 체험 고백의 화자로 일관됩니다. 즉, 목유자는 주인공인 서술자이며 작가, 심의 자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작품을 주인공형 목유록이라고 부릅니다. 꿈을 꾼 뒤 깨는 과정이 재치 있고 교묘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꿈에서 깨어난 뒤에 배가 북처럼 부풀어 올랐다는 표현과 관련하여 꿈을 명리학적 현상으로 그려낸 것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작품에 설정된 천상이라는 꿈속의 이상적 공간은 작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초월하려는 의지가 표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공간은 현실 체험이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적 구조 속에서 이상세계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관제 목유록은 다른 소설에 비하여 작품 속에 신화, 시인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꿈과 문학 간의 상관성이 큰 것이며 이는 작가가 이전 시대의 시관이나 시평이론을 중심 내용으로 삼아 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작가가 시로서 이름을 떨쳐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했던 동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관제 목유록은 목유라는 형식 속에 인물을 전기적으로 서술하고 세상에 대한 작가의 가치 판단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